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권에서 중요한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이 모두 윤석열 정부 흔들기,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뿌리부터 흔들려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지난밤에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오는 6일로 미루었습니다. 6일로 미루면서 권성동에 대한 징계 개시도 선언을 했습니다. 오는 6일 권성동, 이준석 모두 불러서 소명을 들은 뒤에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전국에 앞으로 총선까지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역시 계속되고 있는 MBC의 자막 조작 사건, 이 부분을 두고 공방전이 계속될 것이고, 또 국민의힘은 MBC 사장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에 대한 고소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뿌리부터 흔들겠다라고 하는 의도, 시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리위의 결정입니다. 지난밤에 윤리위가 어제 오후 7시부터 시작해서 12시를 훌쩍 넘겨서 끝이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가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오는 6일로 일단 미뤘습니다. 6일 징계가 결정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오는 6일 이준석의 소명을 듣겠다. 또 여기에다 권성동까지 원내대표이자 전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았었죠. 권성동 대표에 대해서 징계 개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오는 6일 이준석과 함께 권성동도 불러서 소명을 들은 뒤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갑자기 권성동이 등장을 했다. 권성동의 징계 사유는 지난달 25일 연찬회에서 있었던 그 음주 소동입니다. 기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불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당시에 당 내부 사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때문에 금주령이 내려져 있었는데 음주를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권성동을 왜 끼워 넣었을까?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준비한 카드로 보입니다. 요즘 정치권에 한자로 사자성어 이야기하는 것이 유행인데, 저도 사자성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소취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얻는다. 사소취대. 이게 바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잘 두기 위한 10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걸 위기십결이라고 합니다. 이 위기십결이라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둑은 흑백이 이렇게 승부를 겨루는 것이죠. 이렇게 치열하게 승부를 겨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취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얻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준석의 추가 징계에 권성동을 끌어들인 것, 권성동의 징계까지 같이 엮은 것, 사소취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는 이항희 위원장의 나름 준비된 카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적절해 보입니다. 이준석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부분이 자신에 대한 징계, 자신에 대한 공격, 윤핵관 이야기를 하면서 윤핵관은 왜 그냥 두느냐라는 것이었는데, 마침 권성동도 징계를 받아야 할 만한 일은 있습니다. 권성동은 조금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찬회가 열리면 기자들이 수백 명이 옵니다. 기자들은 손님이죠. 또 연찬회는 당의 간부들 모두가 모이고 장차관들도 모두가 모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금주령이 내렸죠. 그런데 이 기자들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당시에 기자들이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감자탕집이나 통닭집에 이렇게 모여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계속 요청을 합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왜 나타나지 않느냐, 오라. 권성동 당시 대표도 여러 차례 사양을 하고 거절을 하다가
마지못해 이제 술도 마시고 이렇게 된 것인데, 좀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처신은 잘못한 것이죠. 끝까지 절제를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핵심은 권성동도 잘못했지만 더 크게 잘못한 것은 기자들입니다. 그렇게 세 차례 네 차례 억지로 술을 먹이고 노래까지 불리고 또 그걸 촬영을 해서 외부로 유출을 시켜서 그걸 이준석 측에서는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 부분, 그 기자들의 행태가 더 나쁜 부분이었고, 물론 권성동도 처신에 조금 소홀했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권성동의 징계 부분도 같이 엮었다라는 것이 윤리위가 준비한 설득력 있는 카드로 보입니다. 6일 이준석과 권성동을 모두 불러서 소명을 듣겠다.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항희 윤리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14일까지다. 그전에는 마무리 짓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젯밤에는 왜 결론을 내리지 않고 6일로 미뤘을까? 가처분 신문 때문이죠. 가처분 신문 결론이 다음 주 이후에 내리겠다. 결론을 내리겠다. 다음 주 이후에 언제 내려질지는 모릅니다. 지난달에 1차 가처분 신문 결정이 내려진 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에 연찬회에서 이 술 마시고 소동을 일으킨 바로 그 자리에서 잠시 뒤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뭐 재판부 정말 마음대로죠. 언제 내려질지는 모릅니다. 언제 내려질지 모르지만 이 가처분 신문 결정에 윤리위의 결정이 영향을 주는 일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가장 최악의 경우는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가처분 신문에서 정진석 비대위가 좌초된다면 윤리위에서 지난밤에 이준석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취해도 이 제명과 탈당 권유가 있는데, 탈당 권유는 비대위원들의 결의가 또 있어야 하고 제명도 비대위원장 이름으로 처분은 해야 합니다. 이것도 뭐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꼭 당대표가 처분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이준석과 논란을 빚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고 나면 그 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고, 또 탈당 권유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 회의에서 의결까지 해야 하는데, 정진석 비대위가 만약에 좌초된다면, 직무정지가 된다면 이 윤리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직무정지가 내려지면 이걸 무효로 보느냐 취소로 보느냐도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정진석 비대위 출범부터 모두가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정진석 비대위가 내린 결정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취소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그때부터는 하는 일들은, 하는 결정들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윤리위에서 이런 최악의 경우는 피하자라고 해서 6일로 미뤘다. 또 한 가지는 윤리위가 선제적으로 제명이나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 법원의 황정수 재판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적극적으로 미치는, 윤리위가 당당하게 이준석의 징계 부분은 처리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뭐 어느 정도 효율적인 방법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것이 서울 남부지법의 황정수 재판부가 이번 3차 가처분 신문뿐 아니라 이준석이 자신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내려지면 그 가처분 신청도 내게 되면 황정수 재판부가 맡을 확률이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지금 서울 남부지법의 업무 분장으로 보면 이렇게 될 경우에 윤리위가 먼저 앞서서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법의 황정수 재판부가 지금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또 그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유가 중요한 이유는 황정수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신문의 생각들은 다 드러났죠. 3차 신문, 이 결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이준석의 징계도 결정해야 하고 수위도 결정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준석의 징계의 수위, 뭐 제명이냐 탈당 권유냐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도 가처분 재판에 가면 황정수 재판부가 맡게 된다. 이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고려하자 해서 윤리위가 너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6일로 일단 미뤘다. 미루면서 준비한 카드 권성동 징계까지를 같이 얹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6일 이전에 황정수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6일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일 전에 황정수 재판부의 결론이 나오면 6일 소명을 듣고 추가 징계를 할 것이다. 권성동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최종 징계 결정은 미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윤리위는 이런 이준석이나 권성동에 대한 이 부분 외에도 그 수해 현장에서 실언을 했던 김성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6개월, 그 다음 뭐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군원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 군원이는 참 골칫거리입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건 안철수 대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 것인데 정치 윤리상 이제 정치를 그만두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계속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뇌물 혐의의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도 당직 정지, 당내 경선 피선거권 정지 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정했고 오늘 오전에 본회의가 열려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169석이니까 국회의원 과반을 넘기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해임 건의안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국회의장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 상정을 하지 않으면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김진표는 지금까지 여야 합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김진표도 민주당의 등살에 밀려서 상정을 하지 않을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만약 상정을 하게 되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전쟁입니다. 전쟁. 2024년 총선까지 여야는 전쟁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 우리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난 이후에 1987년 이후 장관 해임안이 가결된 것이 모두 3차례였습니다. 이 3차례마다 전국이 정말 태풍이 불어닥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 있었던 것이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죠.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게 통과가 되자 당시에 DJP 공조, DJP 연합이 깨졌다. 김대중 정부의 한 축을 형성했던 JP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로 이어졌다. 그리고 2016년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동, 탄핵이 일어났다. 이렇게 장관 해임안이 가결되고 또 거부권이 행사되고 이러고 나면 이제 여야 전쟁으로 돌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지난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박진 장관을 해임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이 외교 참사를 일으켰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뭐 조문을 하지 못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데 영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영국 정부에 영국 왕실의 요청이 있다면 받아들여 줘라.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뚜렷하게 지금 증거를 내놓을 잘못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이 다 망쳐놓은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를 시켰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도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서
길지는 않았지만 현안들을 많이 해결했고,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조문 외교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하고 찬사를 보내놓은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해임 건의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 부분은 거의 다가 대통령을 향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은데, 해임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박진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제 이게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두 번째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엉터리 법안을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혀서 윤석열 정부가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뭐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도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연금 개혁, 의료보험 개혁, 뭐 이런 굵직굵직한 개혁 모두 물 건너가는 겁니다. 2024년 총선까지는. 이렇게 전쟁 국면으로 가게 되는 데는 민주당의 노림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촛불 시위를 하든 지금 이제 곧다음 제가 말씀드릴 이 자막 조작 사건 마찬가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뿌리부터 흔들어서 해체시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도를 윤석열 정부가 아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을 놓고 국민들의 생각도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MBC와 민주당이 조작한 이 자막 조작, 이게 쟁점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좀 부적절한 말을 썼느냐, 그래서 사과를 해야 하느냐, 이 두 쟁점으로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윤석열 정부를 전 세계적으로 외교가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든 70년 한미 동맹까지를 깨려고 한 이 MBC의 자막 조작, 이 건부터 먼저 진실을 밝히자,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뒤에는 MBC, 민주당 사전기획 결탁해서 윤석열 정부를 뿌리부터 흔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도 물러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자막 조작 사건, 이게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이준석 문제, 이준석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공격에서 나아가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에서 더 나아가서 이준석은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적이고,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민주당과 똑같이 윤석열 정부를 부정하고 윤석열 정부를 뿌리부터 흔들려고 하는 게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해당 행위고 이준석을 완전히 국민의힘으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준석 문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민주당 MBC의 자막 조작, 이 세 가지가 모두 윤석열 정부를 뿌리부터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이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MBC의 자막 조작 사건, 그 다음 민주당과의 결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본 뒤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야 관계가 전쟁으로 간다면 총선까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준석 문제, 이준석 문제는 황정수 재판부라고 하는 저 재판부의 참 부적절한 태도, 이 태도에 얽매여서 이게 지금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음 달 중순 이내에는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아무리 늦어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마무리 짓고 이준석을 국민의힘으로부터 완전히 격리시켜야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가처분 신문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조기 전당대회로 가서 새 당대표를 뽑는 것이 가장 법원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